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창조하셨건만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고통과 고집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나라는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 국가 안보 해체, 경제 파탄, 역사 왜곡,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며 음란과 제약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황폐한 땅이 되어가고 있는 암담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악인이 권세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탄식하고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전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고 진리의 등대 높이 비추며 거짓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한기총 전강훈 목사님이 목숨 걸고 추진하시는 문재인 하야 1천만 명 서명 국민운동에 수많은 국민과 기독교인들이 동참하고 자유민주주의 우익 정치인들이 한 마음으로 연대하여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흔들게 하옵소서. 주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나라 사랑 기도를 우리들이 본받게 하시며 기도한 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제 1000명이 다하여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하시며 대한민국을 건국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이처럼 위태롭게 된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배우기를 게을리하고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했음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자녀 후손들과 청년들에게 올바른 신앙관과 역사관으로 교육하지 못했고 성령의 소욕보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종교와 화합한다는 미명하에 WCC에 가입하여 우상 숭배와 배도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깨닫고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진정한 회개운동이 한국교회에 불길같이 번져 좌경화, 사회공산화로 기울어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공간은 좁아졌지만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애국 시민들이 다윗처럼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불의한 종북 주사파 정권에 맞서 싸우는 자유연대 이희범, 김상진, 안정권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역사 교육으로 국민들을 계몽하고 구국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는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동역자들을 많이 붙여주시옵소서. 오직 신앙과 애국심으로 고락을 함께 나누는 자유사랑 선교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불철주야 애국활동하느라고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기쁨으로 구국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유사랑 선교의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문 목사님과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늘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헌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벌써 9월 첫째 주,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가을을 생각하면 항상 오곡백과가 무르익듯이 지난 1년 동안에 우리의 신앙도 잘 익어가고 신앙의 결실을 저희가 보고 있는가, 또 1년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그런 시점이 바로 가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설교에 나온 제목대로 이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뜻. 저는 지난 만 3년여가 채 되지 않는 탄핵 전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아마 6.25 이래 최대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 해도 여기에 반기를 들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6.25 이후에 이 정도 위기의 때가 있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세상이 잘 돌아가는데 그래? 어떤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요즘에 대한민국을 좀먹게 만드는 우리 SNS, 특별히 그 매스미디어 중에 여러분 요즘 방송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먹는 거. 맞아. 이거를 좀 아는 사람들, 매스미디어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요, 우리나라 과거에 있던 역사나 뭐 이런 교육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국민으로 만들려는 이 좌빨들의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냥 엔터테인먼트, 그냥 개돼지로 만드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 막 음식에 관심이 있어갖고 쓰길래, 여보 제가 그만 들어. 나 저 사람들 저거 하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아니 우리 일평생에 무슨 놈의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워야 됩니까? 그 인간이 그렇게 많이 배울 필요 없거든요. 개돼지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놀러 다니는 거, 물론 생활 수준이 좋아져서 좋지만은 여러분 TV도, 그래서 미국에서 카우치 포테이토란 말이 있어요. 이 카우치에 앉아갖고 소파에 앉아서 퇴근만 하면 그냥 채널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 시간을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을 갖다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자기가 특별하게 볼 프로그램이 없다 하면은, 저희는 지난 몇 년 동안에 TV 완전히 없었어요. 큰 걸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해갖고 요즘에 잠깐 보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루 저녁에 와서 서너 너더 시간을 그냥 멍청하게 TV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남의 집 애들 키우는 거,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아니 그런 집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가끔가다 한 번씩은 몰라도 매일매일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 새끼들도 그렇게 관심을 못 가졌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거 돌리. 그렇지 않으면 난 컴퓨터 따로 작업하겠다. 이 리시버 꽂고. 이 대한민국이 정말 멍청한 때로 돌아갔는데, 그래서 그러는지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을 해도 대한민국이 위기구나. 뭐 안보 문제 다른 거 하나도 안 따져도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이 돼갖고 외국 정상하고, 그것도 다른 나라 아프리카 뭐 가보 가나나 그런 나라도 아니고 미국하고 대통령 8번의 정상회담을 했으면요, 한국의 국익에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디 한번 정상회담하면 거기 뭐 경제 문제, 투자 뭐 해갖고 뭐 얼마의 가치가 있는 뭘 계약하고 왔다 하면서 난리를 치자.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 8번을 만나면서 지난 2년 사이에 대한민국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이 사람 뭐로 만났는가? 누구를 위해서 만났는가? 이거 보면은 정치를 결코 잘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큰 일을 당해봐야 그럴 걸. 저는 이번에 우리 이천 교수님을 통해서 약 한 몇 명 정도 교육 받았죠? 한 150명? 이거는 120명. 120명.
120명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옆에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조금 더 재무장을 한다면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리소스입니다. 지금 그게 무장이 안 되고 개념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하나가 태극기 세력의 바로 문제, 이 시대를 통한,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가를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큰 그림을 보게 했습니다. 나뭇잎 흔들면서 여기서 모여서 이거 하자 저기서 나뭇잎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근본, 이 악의 세력, 우리가 대적해야 될 악의 세력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몸통 뿌리를 치지 않으면 나뭇잎 한두 개 흔들려 갖고 그 뭐 영향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게 해준 게 굉장히 좋은 문제. 그리고 또 이분이 기독교 신앙인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복음 아래 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체제 전쟁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치고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맡겨버린 게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미국은 이미 50년 전에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read my lips, 내 입술을 읽어라, 새빨간 거짓말하는 게 미국의 정치인.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일본도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욕먹듯이 지식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아베를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베도 더 이상 일본이 다른 나라에 전쟁 일으키는 나라 안 되게 하는 게 지식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은근슬쩍 일본 헌법 구조 이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지금 바꿔가는 구조로 나가잖아요. 북한이 그걸 도와줬고 문재인이 그걸 도와줬습니다. 지금 뭐 거의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 페이스북 친구 아주 유명한 치과 의사가 동경에 있는데 그분이 어제 자기네 미 육군 전술 훈련하는 데를 탱크, 그 다음에 비행기 한 20여 대, 뭐 장갑차 여러 가지 해갖고 훈련하는 걸 그걸 사람들을 47만 명 중에 추첨을 해갖고 참관하게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 그거 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놀랬습니다. 야, 일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무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신인균의 국방 채널에 보면요, 독도에 가서 지금 객기 부리는데 정확하게 죽고 살기로 싸움 붙으면 우리나라 해군은 30분 만에 일본한테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객기 부려갖고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정도예요. 개념을 몰라요. 애국운동을 한다면서도 지금 이 광화문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첫째는 깡도 안 되는 사람이 리더로 나서갖고 나라를 경륜하겠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여러분 아마 보신 분이고 아시는 분이에요. 뭐 또 무슨 정당을 하나 만들었다. 정말 기가 막혀서 정당을 하나 만들어. 그래 누구 하나 했더니 정말 길 가다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정당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나이가 어리면서 군밤을 한번 주고 싶지만 그래도 모여서 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애국이 아니라 그건 매국입니다. 그냥 이런 오래된 단체, 자유민주국민연합 같은 거 수십 년 다른 사람 몰라도요. 여기는 애국단체 총협의회 수십 년간 300여 개의 단체가 모여서 해왔고 이범 수석이 완벽하진 않아도요. 어쨌건 거기에 사무총장을 10년 이상 맡은 사람입니다. 언론인에 이 정도로 불러 먹었죠. 단체의 사무총장. 어디에 그 정도 경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족하면은 이런 데 와서 어느 한 부서에 와서 자기의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단체를 새로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년, 20년 동안 겪은 시행착오를 다 겪는 거예요. 수많은 사기꾼들에게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거 우리 일일이 다니면서 얘기해 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존 있는 단체에 들어가서 어느 한 부서에서 일하면서 자기 영향력 키우다 보면은 자기의 자리가 주어집니다. 뭐 그렇게 새롭게 만들려고. 또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종교적으로 보면 혼합주의입니다. 오늘 기도도 하셨는데 영어도 그런 말이 있어요. You are okay, I'm okay, we are okay.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우리 다 괜찮다. 이게 세상의 풍조니까 그냥 가자. 그게 바로 우리 WCC 문제 아닙니까? 이 종교도 괜찮고 저 종교도 괜찮고. 우리 성경에 그런 기절이 어디 있어요?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분명히 내가 길이요 진리요 the way. 이상의 더라고 하는 거는 유일무이란 걸 갖다 더라고 씁니다. 그렇죠?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하다고 했는데 마호메도 괜찮고 모두 괜찮고, 그거는 종교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한심한 게 바로 황장엽 선생이 오래전에, 벌써 22년 전에 온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황장엽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체사상이란 사상체계를 만들어서 북한을 40-50년간을 교육한 사상의 제일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 하는 작자가 대북정책이나 북한에 대한 모든 걸 그 사람한테 큰형님처럼 모시고 들어서 대북정책을 펼쳤으면요,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아요. 북한은 5년만 도와주지 말아라. 저는 이제 지금도 니네 까불어? 그래. 그러면 우리 여기가 단절이야.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가 옛날에 니네 망경봉호를 통해서 계속 북송선 타갖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제일교포들이 가서 이용당하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탈출을 했는데 3세인데 3살 때 갔다가 43년 만에 탈출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여기로 가기 싫어갖고 동맥을 끊었더니요, 이 악질 에미나이라고 뺀지로 이빨을 여기를 다 뽑은 거예요. 정말 이런 천인공노할 이런 정권하고 대화를 통해서 뭐 타협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겠다? 이건 정말 욕밖에 남지 않습니다. 바보 멍청인가? 아니면 그걸 다 알고 수작질을 거는 우리의 매국노인가?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현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노재봉 총리도 엊그저께 누가 보니까 글을 돌렸더라고요. 제가 이미 몇 년 전서부터 썼던 말 비슷하게 썼는데, 우리 낭만적인 민족주의가 나라를 망친다. 저는 그거를 이미 감민주의라고 말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감상적인 민족주의. 황장엽 씨가 얘기했던 3가지 햇볕 정책의 허구.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서 남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고 이 사람들이 대남 정책을 바꾸거든요. 그러면 남한에서 자꾸만 뭐 민족이 이렇게 찾으면 이제 이용해 먹으라 하는 게 바로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에 지금 먹혀 들어갔어요. 낭만적인 민족, 저는 요거를 감상적인 민족주의.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민족주의. 그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미국도 민족주의. 우리 백인이 좀 너무나 등한시됐는데 이젠 백인 위주.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 그 아메리카에는요, 백인 위주란 말을 안 해도 너무나 자꾸만 유색인종 하다 보니까 백인이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소수 인종으로 몰리고 하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로 하겠다.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한국 이렇게 잘 사는데 요번에 속된 말로 연맥이려고 국방비, 우리나라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몇 배를 더 달라고 그래요? 1억 달러 하던 거 5억, 6억 달러 달라고 하면 이거는 딜을 하자는 게 아니라 깨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한의 종교인들 가운데 가장 개념 없는 사람들이, 우리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김구나 조만식 선생도 사실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에겐 민족주의고 뭐고 없어요. 그건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 그 불려갔다가 결국은 다 이용당해 먹었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도 깊이 알고 보면요, 이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조만식 장로도.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민족주의보다 위거든요.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 중에도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 끽해봤자 나라가 자기네 이스라엘만 생각하는 줄.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는 이 남북한의 평화가 아니라 세계의 우주 만물의 평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담을 연결시키신 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근데 자꾸만 끽해봤자 우리 민족끼리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얼고 먹을까? 북한에 들락날락 하다가 이게 지금 결국 코 깨고 다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민족주의의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가 좀 깨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제도 집회를 하는데요, 요 종북 좌빨들이 광화문 요 3번 출구 거기서 한 30여 명 모여서 딱 보니까 그 전부 다 보안법 위배해갖고 감옥 들락날락하는 인간들이 거기서 우리 평화적으로 북한하고 대화하자고 그러는데 왜 우리를 종북이라고 좌빨이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하도 얄미워갖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동영상도 찍고 사진 찍고 했더니 지네 팬 줄 알고 이렇게 그걸 거기 앉히려고 그래.
이게 지금 민족주의가 참 문제입니다. 우리 젊은 애들도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주의 하면은 외세 배격이거든요. 그 민족주의란 말을 쓰는 게 반일 반미 그거를 하려고 민족주의란 말로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애들 뭣도 모르고 반일 감정 붙이게 하고 안 해요. 우리가 어느 세월에 정말로 정확하게 외세를 배척하려면요. 우리나라 왕세자 책봉할 때 물었던 그 중국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서국처럼 취급했던 중국이 저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들에게 야 중국하고도 맞짱 떠 얘기해야죠. 왜 유독 일본에게만 이릅니까? 중국이 우리를 지금 얼마나 능멸하고 지금 한류까지 다 때려부시려고 그러죠. 지금 롯데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삼성 죽이려고 그러죠.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정이 없고 일본 하는 것만 감정 부추겨.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양정철인가 민주연구원 나왔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내년 선거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다. 이거 미친놈들 아닙니까? 나라의 국익이 왔다 갔다 해서 한미 동맹, 그 다음에 한일 동맹, 요번에 한미일 지소미아 군사 협정 아시죠? 그거를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일본하고 한국 간인 줄 알았더니 그거를 옆에서 그냥 대리로 세운 게 미국이에요. 그러면 그 동맹을 파괴한 거는요. 그거를 시작한 미국하고의 동맹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 순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모르겠습니까? 이 정권이 뻔히 아는데 군사동맹 파괴하라. 요번에 너무 놀래갖고 아주 날짜까지 줬습니다. 11월 22일까지 너 원상 복구해. 3개월 기한 줬어요. 만약에 11월 22일까지 안 한다면 아마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철퇴를 점점 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거는 한일 동맹 파기는 한미 동맹 파괴와 이꼴거든요. 미국도 끝까지 참진 않습니다. 미국이 인내력이 참 많은 나라인데 반드시 그런 잘못한 것의 대가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드시 지불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민족주의 이것 때문에. 종교적으로도요. 서방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도 서방 종교니까 배척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벌써 한 20년 한참 뜨는 게 증산교 그렇죠? 그것도 우리 민족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 증산교가 얼마나 많이 포교합니까? 그러면서 증산교 사람들이 슬쩍 상고사 고대사 연구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랄 정도예요. 무식한 기독교 목사님들과 신부님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좀 배워야 돼요. 증산교 그 이단에서 정말 막 혀가 탁탁 찰 정도로 저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성경만 알았지 우리 고유의 역사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 저는 그래서 요즘에 가장 관심 많은 게 상고사 우리 역사예요. 이 빨갱이들은 100년 역사를 우리를 쪼그러뜨리려 하는데 5천년 만년 따져보면요. 이야 정말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구나. 앞으로 국민 통합을 이룰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 가장 큰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역사입니다. 왜? 얘네 역사 다뤄주는 척하면서 역사를 확 돌려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애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면은 보수 좌우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자긍심을 심어주니까. 이 좌빨들이 바로 그걸 이용한 거예요. 민족주의를 부축시켜서 반일 반미 감정을 들게 하고 또 거기에 부정적인 걸 드러내면서 차별화를 해서 김일성 정권을 이렇게 합리화하는 게 그게 애들이 그냥 다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사 교육을 배웠고 그게 단순히 그냥 역사 히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사상적인 무장이고 영적인 무장입니다. 우리 성장엽 선생이 얘기했던 두 번째가 우리 나라 지금 이 시대를 파악하는 것 두 번째가 바로 민주주의로 가장한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민족주의의 가면을 쓰고 북한이 저짓거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주주의 가면. 요즘에 그냥 다 민주주의 그렇죠? 근데 앞에가 무슨 민주주의냐에 따라서 이게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놈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면 사람들이 딱 거부감이 드니까 민중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이란 말을 쓰고 우리나라는 사람이란 말 안 쓰거든요. 북한의 용어인데 우리는 국민이란 말을 쓰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말 중에 북한 용어를 자꾸만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에게 유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야? 민중민주주의 아니면 공산주의야? 요번에 얘기했잖아요. 줄다리기 하나밖에 없는데 당신 어느 편이야?
대한민국 당신 데모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하는 거야? 아니면 반대한민국 세력이야? 애들한테 얘기하면 다른 거 대답할 게 없잖아요. 나 반대한민국 싫어. 이쪽으로 오게끔 프레임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로 가장을 해서 많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앞에다 반드시 자유자, 이 빨갱이들은 자유 안 쓰거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여기 이름도 자유민주국민연합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주의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세상 방식이 아니면 동물 방식과 나라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 먹는 거예요. 근데 평화를 얘기하려면요, 거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성인군자고 뭐 성직자입니까? 아니잖아요. 힘 있는 나라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그렇게 힘이 많이 있습니까? 국방력, 그 다음에 국방력을 뒷받침하는 게 경제력인데, 이미 경제력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북한과 우리의 경제력의 차이가 이미 1인당 GDP 개인 소득의 차이가 22대 1이에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할 때 8대 1밖에 안 됐거든요. 그 더 이상 서독, 동독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서독에 편입돼야 되겠다. 그냥 지네가 택해서 국민투표해갖고 통일도 안 해. 사실은 지네가 기구 들어온 거죠. 그러면 8대 1밖에 안 되는데 기구 들어오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문제 있으면요, 우리 지금 한미관계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 우리 대북관계 안 해. 일치 안 해. 고이즈미 총리처럼 니네가 고개 숙이고 들어오기 전까지 만경봉호를 통해서 북송선 타고 간 이 사람들, 그리고 100여 명 되는 이 사람들 문제, 납치자들 해결하기 전에는 북한하고 관계 끊겠다. 몇 년 동안 그랬더니 결국은 김정일이가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은요, 그냥 무정책이 정책입니다. 그냥 관계 끊어버리고 니네 북핵 문제 해결하기 전에는 쌀 한 톨 주지 않겠다. 전쟁해? 전쟁해 하는 거예요. 평화는 그렇게 땡깡 부리는 거 무조건 봐주는 게 평화가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평화입니까? 온갖 애국자들 다 잡아쳐놓고 대통령, 요번에 조국이라 하는 인간과 만약에 최순실과 비교를 한다면요, 이런 인간 쓰레기는 이런 사람을 비호하고, 지금 청문회에서 이런 식으로 17명인가 18명 다 통과시켰죠. 그렇죠? 정말 범죄 집단의 소굴이라서 저 인간들은 그렇게 범죄 저지른 게 자기 자식들 다 보고 일가친척 다 보는데 그러고서도 그놈의 장관 하고 싶을까? 그 정말 철면피들이에요. 정말 옛날 같으면요, 얼른 사퇴해버리잖아요. 그죠? 사람들 알기 전에. 근데 이거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 법이란 법을 다 어긴 놈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고요? 사법고시도 한번 패스 못한 놈이 법무부 장관 돼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국민들이 분노해야 되겠구나. 정말 분노한 국민들이 이제는 360만 서명했고 400만 서명하는데, 그게 500만, 700만, 1000만 명이 돼서 이 분노한 시민들이요, 거리로 몰려 나오면은 어떡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뭉칠 때는 무섭게 뭉치지 않습니까? 월드컵 때 보셨잖아요. 전 세계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갖고 정말 본물 터지듯이 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대한민국 지금 꼴깍 넘어가게 생겼구나. 여기 태극기 드는 사람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구나. 깊이 알고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가 자살의 꼴로 몰고 가는구나. 안 되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는게, 국내만 피를 흘린 게 아니라 미국의 젊은이들은 피가 우리나라 3만 8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5만 4천 명이에요. 무지무지한 피를 흘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freedom is not free. 우리는 마음대로 누리지만은 이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피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누리는 건데, 속된 말로 죽 써서 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얘기 봐. 이거 정말 심각하다. 다른 거 몰라도 경제 얘기 하나만 해도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남겨준 게 제가 알기로는 60조가 되는데 뭐 6개월 만에 다 써버리고 일자리 창출, 이거는 나라 죽이는 일만 다 골라서 하는데 어떻게 이런 대통령 가만히 그냥 있겠습니까? 우리가 독재국가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대한민국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보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당, 어떤 인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 더 이상 거기에 속지 말자. 이번에 교육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도 정당의 개혁을 부르짖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정당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든 놔든 국민, 우리가 문제였다. 이게 이번에 교육의 큰 아주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문제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개인 각자가 변해서 그 변화된 게 정치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정치인들 누구 뽑아서 해결된다고 이번에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본문 성경 말씀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에 대해서 체제 문제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보면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얘기하면 너 변해 다 벚꽃치고 너 변하라 그러지 정작 변해야 될 가장 큰 주체 중에 하나인 자기는 안 변한다. 근데 변화의 시작은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다른 거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게 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아주 막 이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책을 쓰려고 제목을 요즘에 번뜩 이렇게 해놓은 게 나는 한국인이다. I'm a Korean. 그 말이 무슨 뜻인가? I'm a Jew.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물을 때 유대인들은 이거 진짜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나 유대인이야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 거짓말하지 않아.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보수는 보수대로 또 진보 종북은 종부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목사님들 중에도요.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준법 질서 안 지키고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사기공화국으로 지금 전 세계에 이름이 나버렸겠습니까? 반일 종족주의에서도 이미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저는 오래전서부터 일본의 범죄율 1위, 미국의 범죄율 1위, 각 나라의 범죄율 1위가 뭔가를 제가 딱 따져보니까 대한민국은 사기죄가 범죄 1위더라고요. 저는 이걸 벌써 여러 번 써먹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치인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사기를 치는 사람,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짓말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뭐 다른 거 얘기하겠습니까? 인격의 가장 기본이 양심을 팔아먹는데 기독교인들은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손해 본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다. 이게 거짓말이다 하면 손해를 보면서도 해야 되는 게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합리화하고 한국교회가 정신 번쩍 차려야 될 게 도적질해서 교회 부흥을 이뤄낸 거.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지금 대형교회 이룬 게 몇몇 교회